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0일 병진 첫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사헌부가 전에 아랜 군부의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군부의 공사는 무방한 것이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0일 병진 두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중국 사신이 도회한다는 말은 틀림없다. 어제 내가 박의금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양 사신의 계첩에 회답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황신이 거느린 역관과 진유격이 거느린 역관 김성경 등 몇 사람을 박의금이 거느리고 있는 자라 칭하여 일본에 따라가서 적중의 형질을 살피고 아무쪼록 중국 사람이 왕래할 때 함께 왕래하여 치부하게 하라. 또 무변 가운데에는 지혜가 있는 자를 가려서 모난 사라 칭하여 박의검과 함께 대마도에 들여보내 중국 사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울러 저들의 곡절과 적병이 진퇴하는 절차를 정탐하여 중국 사람과 같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0일 병진 세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기를 누구누구가 도예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도예하였는지 도예한 곡절을 자세히 묻고 제본의 초구를 선물을 주어서라도 구하여 아뢰라 하니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도예한 곡절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행장이 여러 번 청하였으므로 15일에 배를 준비하여 16일에 배를 띄웠다 하기에 묻기를 외적이 오히려 많이 머물러 있는데 어찌하여 직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갔는가 하니 답하기를 전일 석야의 본부에 외인이 죄다 철수하지 않았더라도 저들이 간절히 청하거든 곧 도의하도록 하라 하였으므로 그날 배에 올랐는데 직서에 대해서는 양야가 말하기를 대마도에 머물러 기다릴 것이니 직서가 오거든 곧 들여보내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심천사는 어찌하여 이제까지 돌아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난구야 대마도 같은 곳으로 마중 나올 것이다 하였고 양야가 먼저 간 데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해달라 하였더니 답하기를 양야와 이 야가 그느리고 든 아랫사람은 전부 따라갔고 진유격 이 대간 신무시 많이 머물러 있다 하였습니다. 황배신과 우리나라 통사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뱃머리에서 보고 작별한 뒤에는 그대로 그곳에 있다 하였습니다. 또 제본의 초구를 보기를 요구하였더니 답하기를 나는 가져오지 않았고 정부는 매우 굳게 봉함하였으므로 뜯을 수 없다 하기에 그 제본의 뜻을 물었더니 잘 알 수는 없으나 대개 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0일 병진 네번째 기사 황신이 치게 하기를 진유격의 자비 역관 유홍상의 말에 진유격이 평조신을 보러 갔더니 주신이 말하기를 관백이 양 노야를 빨리 모시고 들어오게 하였는데 노야가 떠나려 하지 않으니 매우 답답하다 하므로 진유격이 말하기를 고명과 칙서와 장복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오기를 기다려서 떠날 것이다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일로의 공억을 이미 갖추고서 기다리는데 이제 가지 않으면 관백이 노할 것이니 빨리 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자. 진유격이 말하기를 우리도 조정의 명령을 받들었다. 너희가 진지를 불사르고 철수한 뒤에 양 노야가 도회할 것이다. 각진의 군사를 급히 철수하여 도회하고 책방을 불사르고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문을 보내어 조선에 알리고 한편으로는 주본을 올릴 것이다. 우리가 또 고명과 칙서를 재촉하면 오래지 않아 올 것이다.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관백이 이미 빨리 오게 하였으므로 감히 관백의 영을 어길 수 없다. 제지는 잠시 머물러 있더라도 무방하다. 양 노야가 저쪽에 도착하면
한 달이 못되어 남김없이 죄다 철수할 것이다. 노야는 내 말을 믿어야 할 것이다. 조선 통신사는 여러 번 말하여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제 오든 말든 내버려 두면 뒷날에 스스로 처리함이 있을 것이다. 노야에게 바라건대 도의하도록 권하여 주면 다행이겠다 하자 진유격이 두세 번 힘써 변명하였으나 조씨는 번번이 관백의 영을 감히 어길 수 없다고 말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너의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 내가 만나서 권하겠다 하고 드디어 중국 사신의 아문으로 갔습니다. 며칠 만에 적들이 시끌시끌 다들 떠들기를 16일쯤에 천사를 모시고 도의할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정상이 흉패한데 결말이 어떠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0일 병진 5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도의하였다는 말은 틀림없다. 박의금을 내려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어제는 보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보내는 회첩은 그만둘 수 없는 데다가 또한 사정을 정탐하여 오지 않을 수 없다. 황신이 거느리는 역관과 외어 통사 및 진유격의 역관 김성경 등에게 말하여 박의금이 거느리는 자라 칭하여 들여보낸다면 마땅할 듯하다. 사신이 대마도에 오래 머무르면 왕래하는 중국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곳에서 들여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적의 정세를 어떻게 알겠는가 하자 좌이정 김응남이 아래기를 채탐하는 것처럼 하여서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회첩하는 일로 칭하여 보내는 것이었단가. 또 적의 심수를 알 수 없기는 하나 그 정상은 알만하다.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변성명하여 간첩하던 자처럼 하여 들여보내어 정탐하면 좋겠으나 적당한 자가 없다. 적의 정상을 알기를 절실히 바란다면 문안이라 핑계하고 아울러 계책을 만들어 중국 사람과 함께 대마도에 들어가서 사신에게 문안하는 것이 의리에 어그러지지 않고 적도 반드시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무반 가운데서 합당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사신이 개첩한 뜻에 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자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신은 도의하였는데 박의금이 전혀 왕래하지 않으면 사세가 마치 거절하는 것 같아서 적이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평조신이 아직 저곳에 머물러 있다 하니 말을 잘하는 자를 시켜 천사가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고 묻게 하고 통사가 양편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며 견제하고 지연시키게 하면 괜찮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정세를 탐지하고 싶다면 알맞은 사람을 가려서 보내라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장희춘과 이겸수를 보낼만 합니다. 하고 동지 윤성각이 아뢰기를 박의금을 바로 들여보내어 근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박의금은 중국 사신을 모시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또 무반도 가려보내어 사신의 회첩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의금이 전할 말에 있으면 수종인을 보내어 그 곡절을 알아오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어를 아는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윤선각이 아뢰기를 김성경 같은 자가 합당합니다. 배천에 있을 때 외어를 잘 알기 때문에 공로가 많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간 뜻을 모르겠다. 대개 사신이 조용히 들어갔다 하는데 사신의 알 사람을 죄다 데려갔는가? 하자 윤성각이 아뢰기를 이제 유달증의 말을 들으니 사신이 거느린 아래 사람을 죄다 데려갔으나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이 정사의 관하도 데려갔는가? 하자 윤선각이 아뢰기를 그 수는 600여 명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적의 성질은 본디 과장을 좋아하고 중국 사신이 외이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 거느리고 가는 것이 간략하면 보기에 초라할 듯하므로 양천사로 하여금 관할을 많이 거느려 위이를 성대히 버리게 하여 과시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들어간 뜻은 무엇인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협박하였다면 난처한 일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랬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리에 미안하면 협박하더라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 사신의 생각에는 고명과 칙서가 장차 올 것이라 하여 먼저 들어갔을 것이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적은 중국군이 나오게 되면 평양 싸움처럼 될까 두려워서 협박하여 도예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윤성각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병부의 차부에 적이 죄다 철수하지 않았더라도 도예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부사가 간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외적도 부산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말이 본디 성지에 있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자 도승지 오엉령이 처심과 행사에 모난 것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험잡을 것이 없었다는 아래기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중국의 과도관이 반드시 의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말하기를 용들이 왔는가 고명이 왔는가 하자 윤성각이 말하기를 고책이 나왔다 하는데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도감이 아뢰지 않았습니다. 유달증이 듣기로는 콩과 쌀의 진바리와 복물이 빗물에 젖으므로 쉽게 전진하지 못한다 합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양덕이 제본을 가지고 갔는데 그 행차가 조용하여 바쁘지 않은 듯하니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곳 사람이 양덕에게 묻기를 사신이 도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답하기를 이곳에서도 의심스럽게 여겨지는데 더구나 중국 조정에서이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죽도의 적이 매우 성하고 안골, 가덕, 부산 등에도 영진이 있다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죽도의 적이 가장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쩌해 중국 사신을 빨리 데려가는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적초의 영이 엄하여 그 아래 사람이 감히 어기지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불행한 탓이다. 상천사는 달아나서는 안 되는데 달아나고 부사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갔으니 다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주문하는 일은 다만 이 일에 의가해 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다른 뜻이 있는가 하자 윤선각이 아뢰기를 우선 황신의 장기를 가오기를 기다려서 적의 정서를 탐지해서 주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혹은 유영경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사명을 받던 신하는 의뢰에 지체하여 쉽게 나아가지 못하니 이제는 파발알을 시켜 황급히 치송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말하기를 손군문이 이 뜻을 한다면 갑자기 군사를 보내어 오겠는가 하자 윤성각이 말하기를 전혀 무리한 일은 아닙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로 인하여 군사를 보내준다면 형편으로 형세를 보아서 군량을 미리 조치해두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사신의 주문의 초구를 보지 못하였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단단히 봉하여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신이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 물은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든가 하자 유영경이 아뢰기를 전일 병부의 영에 외가 아직 가지 않았더라도 도예하도록 하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고명이 없는데 질에 가는 경우가 있겠는가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지금의 적세는 어느 때에나 전응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일에는 동난이 일어날 근심이 없을 듯하나 2-3년 동안 쉰 뒤에는 조치가 있을 듯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전쟁으로 끝맺을 듯합니다. 중국군은 청하여 오게 할 수도 있으나 나온다면 싸움이 따르고 화가 이어져서 사세가 반드시 어려워질 것이고 저적은 반드시 승세를 기필할 것이니 그들이 서로 여러 해 동안 지구전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자연히 그 사이에 얼음이 녹아 없어지듯 멸망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제독이 전에 부산의 적이 물러가고 나면
절강의 포수는 부산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돌아가겠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좋다. 그러나 지금 경산은 다 분탕되어 하만 이하는 빈 땅으로 벌어져서 지킬 방책이 전혀 없으니 어찌 하겠는가.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묘책이 떠오르지 않으니 반드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저적의 말에는 양 사신을 모시고 대마도에 이른 뒤에 배가 곧 돌아와서 부산에 남은 외를 싣고 건너갈 것이다 하였으나 요즘 사세를 보면 그 진위를 알 수가 있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라 그 말은 거짓입니다. 요시라가 말하기를 삼령의 외는 머물러 있고 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한 말이 오르면 다른 말은 그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성지로 약조한 3가지에는 조선을 침범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보면 중국 조정에서 약속한 듯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적의 우화는 예전부터 다 그러합니다. 한나라 때에 묵특이 말하기를 나는 애송이니 어떻게 감히 한나라의 천자와 대적하겠는가 하였으나 돌아와 본 뒤에는 도리어 한나라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머리가 도리어 아래에 있고 발이 도리어 위에 있다 했는데 이 말이 옳습니다. 대단히 분통합니다. 하고 윤성각이 아뢰기를 송군문에게 보낸 접반사 유건이 제주가 덕보다 승한 자이다. 글솜씨는 혹 취할 수 있으나 처신이 일정하지 않아 방에 계시된 간인과 상종하인데 여러 사람의 안목은 엄격한 것이다. 이미 접반사로 호칭하였으나 군문이 오지 않으므로 위에서 윤호하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문안이라 칭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접반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폐단을 끼칠 것이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하자 윤선각이 아뢰기를 문안사라 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사후 배신이라 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후 배신이라 칭하면 형세상 반드시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씨는 부사의 접반인데 부사가 이미 도예하였으면 황씨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니 불러올 수 있겠다 하자 윤선각이 아뢰기를 사신이 없으면 담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유격과 의논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유격은 무엇 때문에 오래 머무르는가 하자 윤선각이 아뢰기를 적의 정세를 탐지하려고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대규모의 군사가 나온다면 군량을 거두어 모으는 방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나 마초를 장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신이 의주에 갔을 때 보았습니다. 이제 미리 농사일이 뜸할 각도의 각역 사람들을 시켜 때에 맞게 배워들여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군량은 중국 장수의 권력가를 인출하여 각도에 나누어 주고 중국 장수가 지은 뜻을 일러서 각각 쌀을 내게 하여 가격과 각참에 미리 쌓아두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탁지에 관계되는 일은 판서 김수가 전적으로 맡았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섭유격의 계첩에 각처의 수량을 점렬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주문은 매양 더디니 빨리 보내야 하겠다 하자 윤성각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주문하는 일은 요즘 대제하기 없으므로 일마다 다 비변사에서 마감하기 때문에 매우 답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학도 없는가? 하니 윤성각이 아뢰기를 제학이 있기는 하나 중대한 문서는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책봉을 받고 나서 중국 사신을 보낸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윤선각이 아뢰기를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곡절이 매우 많은데 어찌 빨리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양천사가 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시라의 말에 관덕이 반드시 계시를 정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산포 등의 일일 것이다. 계시라는 것은 머물러 살려는 것인가? 왕래하며 무역하려는 것인가? 하고 유성룡이 말하기를 평시에도 관백이 번번이 제포의 길을 트기를 청한다 하였는데 기어이 제포로 길을 트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니 윤선각이 말하기를 제포의 수로는 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고기를 잡는 이익도 있으므로 그러는 것입니다. 부산은 길이 곧고 막힌 데가 없으며 고기를 잡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길을 트려 하지 않습니다. 전조에서는 태안, 홍주 등이 13년 동안 적에게 점거되었는데 우리 태조께서 비로소 평정하셨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래기를 전조에서 신범 당한 일은 많았습니다. 혹 황간 영동에 들어오거나 선산 인동에 들어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의사 배모라는 이가 사람을 보내어 타일렀더니 왜 인이 죽이려 하다가 예전부터 적국의 사자를 죽인 일이 없으므로 다행히 죽음을 면해 주었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전조 때에는 늘 외적의 우환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우환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총을 쏘고 진을 설치하는 것이 범상한 적과 비교가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적이 부산에서 살려 한다면 그들 소원대로 살게 할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꼬투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서 살면 그 번짐이 그치지 않아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저 적에게는 반드시 정해진 계책이 있을 것으로 부산에서 사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해진 계책이란 어떤 것인가? 하자 윤선각이 아뢰기를 정해진 계책이란 큰 것은 바로 상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인데 그늘에는 중국의 교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분명합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우리의 도리는 주문하는 일을 다 할 뿐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말하기를 황신의 장계가 금명간에 올 것인데 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요? 하니 윤선각이 말하기를 빗물이 이렇게 불어서 필시 길이 막혀 못 오는 것으로 오늘은 들어올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0일 병진 6번째 기사 장훈에 전교하였다. 중국 사신이 도의한 것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으니 모든 일을 미리 살펴 처리하라. 주문의 초고도 미리 마련하여다가 황진의 장계가 들어오거든 즉시 보내고 사신도 일정을 단축하여 여러 날이 지나기 전에 나아가라. 우리나라는 번번이 주문이 늦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0일 병진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인견 때에 면대하여 선교를 받고는 신들이 물러가서 제신과 상의하였더니 다들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 문안간을 이조로 하여금 오늘 안에 잘 가려서 차출을 하게 하여 급히 부산으로 달려가 형세를 살펴본 다음 중국 사신이 아직 대마도에 있고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바로 왕래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박의금에게는 미리 회첩을 돌려보내게 하였으니 이제 다시 영리한 통사와 무사 한두 사람을 구하여 달려가서 박은과 같이 부산에 들어가게 하고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중국 사신에게 가서 회첩을 전한 다음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적중의 허다한 사정을 염탐하고 왕래하는 중국 사신이 있을 경우 편의에 따라 서로 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을 왕래하는 배에 섞어 태워 알리만 하면 알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부산 이후는 길이 통하는지를 미리 지금 헤아릴 수 없으니 황신이 영중에 있으면 함께 상의하여 선차라는 내용으로 황신에게 하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금 등이 과연 들어간다면 노자로 쓸 은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또한 해조를 시켜 수량을 헤아려 지급하되 모자랄 것 같으면 이 항복이 가져간 은도 드러내어 더 주어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차는 담력이 강하고 영리하며 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유익함이 없을 뿐 아니라 혹 이를 일으킬까 염려되며
이번에 내려가는 사람은 외정에 익숙하지 않아 이 일을 잘 처리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장희춘과 이홍발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적중에 출입하여 정상을 잘 아니 이런 사람을 따라가게 하면 사세가 잘못 온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뭔데서 헤아리는 것은 상세할 수 없으니 이것을 먼저 도 제찰사에게 일러서 충분히 헤아려 편의에 따라 처리하고 상규에 얽매이지 말게 하면 마땅할 듯합니다. 예전부터 전쟁 중에는 사자가 그 사이를 왕래하였습니다. 제갈공명과 사마이가 대진하여 서로 방문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고 옥에는 올출에 환감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개 병가의 임기응변은 무궁무진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평조신 같은 적장은 흉사함을 헤아리기 어렵긴 하나 번번이 왕래하면서 김응서에게 신용을 보이니 이러한 자도 여러 가지로 물어서 그 정상을 알아내야지 발끈하는 사색으로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박의검이 부산에 가면 평조신이 와서 신사의 허가 여부를 물을 것인데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일본과 100년 동안 이웃으로 서로 잘 지내온 나라인데 일본이 먼저 이 노를 끊었다. 어찌 우리나라에 허물이겠는가? 이제 배신을 요구하는 것이 의리로는 응하기 어려우긴 하나 중국 사신이 제3 명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바야흐로 상의하여 중국 사신이 도의하는 날짜와 외인들이 죄다 철수하는지를 알고서 처리하려 하는데 이제 중국 사신이 먼저 도의하였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대답하여 그들의 뜻을 보면 또한 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넌저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도 아울러 채찰사에게 비밀이 일러서 박의검에게 분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문안간이 내려갈 때 개첩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서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혹은 황신의 서장에 역관 김길손을 시켜 정사에게 묻기를 밖에서 다들 말하기를 노야가 15일이나 16일 안에 도의할 것이다 하므로 곧 면대하여 여쭈리 하였으나 병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였더니 정사가 말하기를 관백이 급하게 이 책봉하는 일을 끝내기를 바라므로 내가 가지 않을 수 없으나 나는 대마도에 이르러 고명과 칙서와 장복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고 각진도 곧 철수할 것인데 진유격이 이중군 심천총이 여기에 있다가 영을 불사른 연유를 갖추어 신복한 뒤에야 내가 떠날 것이다. 대개 왕나는 명조 사람들이 번번이 병마가 나온다고 말하고 그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빨리 돌아가려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 빨리 건너가면 관백이 기뻐하여 일찍 끝날 수 있어 새나라가 이로부터 안정이 될 것이다 하였고 김길손이 또 여쭙기를 당초는 왜 한 외도 머무르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지금 각진을 철수하지 않고서 먼저 노야를 모시고 도예하니 이것은 노야를 속이는 말일 것이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내가 대마도에 머물러서 철수하고 불살랐다는 신보가 오기를 기다려다가 갈 것이니 저들이 감히 속일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날 평조신이 요시라를 시켜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행장의 분부에 그대는 조선의 일을 맡은 자이니 머물러서 통신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모시고 도회하라 하였으니 통신사가 온다면 내가 12일 동안 머무르더라도 기다려야 하겠으나 내려올 뜻이 없다면 머물러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내일 떠나려 한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근데 국왕이 양 노야에게 회답하는 글 가운데 이미 전에 청한 것을 허락하였다 하는데 어느 사람을 차출하는지 모를 뿐이다 하였더니 요시라가 말하기를 통신사를 보내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 가등 청정의 군사를 보내 나눠 주둔할 것이다. 청정의 군사가 다시 온다면 조선이 반드시 더욱 경동할 것이다. 양노야가 도의하였다는 신보가 이르면 관백이 철수하여 돌아가게 하고 부산진에만 잠시 약간의 군사를 머물러 두었다가 책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철수하여 갈 것이다 한다.
이제 조선에서는 혹 통신사가 일본에 가면 뜻밖의 우환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하나 인생은 6, 70에 지나지 않고 오직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름뿐이다. 내가 아름다운 이름을 조선에 남기고 싶어 하는데 어찌 감히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는 일로 사람을 속이겠는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국왕에게 아뢰어 급히 통신사를 내려보내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다 하였습니다. 요시라가 또 말하기를 관백이 올해에 이미 그 아들을 관백으로 봉하였으므로 올해 안에 다시 봉호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새 천사를 기다리지 않고 급히 양 노야를 청하여 책봉하는 일을 끝내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관하니 아뢰기를 성천도사 김정모군 부임한 뒤로 백성의 일은 돌보지 않고 술을 진탕 마시며 풍악을 누리는 것이 평시와 다름이 없고 부귀를 사간하는 일도 기탄이 없어 또 술에 취하여 죄 없는 사람을 장살하였습니다. 보고 듣기에 매우 놀라우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평안도 별장 이수는 본래 도리가 어그러지고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본도의 우호가 거하한 뒤로는 버젓이 여름에 선문을 내어 쇠의 말을 내도록 요구하고 지공이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혹독한 형벌을 가하므로 도내 사람들이 모두 다 통분해하였습니다. 별장이 되어서는 포수 살수를 시제한다는 핑계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탐욕하고 방종한 짓을 자행하고 또 성천의 부귀를 몹시 사랑하여 본부를 소굴로 삼아 머물러 있으면서 폐단을 짓고 포수와 살수를 침악하여 기생에게 지공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위세를 빌어 법을 업신여기며 엄난하고 방종하여 거리낌 없는 죄인가 극심하니 나국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랜 의금부의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할 일과 덕천 군수 한승함을 채차할 일을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추구하거나 파직할 필요 없고 채차할 필요도 없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1일은 정사 네 번째 기사 함경 감사 홍여순이 장계하기를 북도 병사 이 일은 도임한 뒤로 별난을 듣고 겁내며 일처리를 전도시킨 잘못도 상당히 많은데 오직 책임을 모면하기만 힘쓰고 조금도 착실한 일이 없으며 보통 변보도 성세를 늘어놓아 중의 원근이 모두 다 소동하게 합니다. 회령부에 갇혀있는 종성의 본호, 한금 등은 사람됨이 사나움으로 주벌하고 방축하는 것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한데 변방의 오래 가두기만 하고 일찍 처리하지 않다가 도망하게 만들어 보복할 생각이 이에 이르러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처사가 주밀하지 않으니 스스로 말썽의 꼬투리를 마련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절제하고 채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도 이에 의거하여 알만합니다. 대저 이 일에게 군사의 책임을 줄 수 없는 것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이거니와 육신의 일이 날로 해이해져 장차 수습할 길이 없으니 조정에서 충분히 헤아려 빨리 선처하고 무죄가 있고 청신하고 근간하며 또 북방의 일에 익숙한 문간에게 이 직임을 맡기면 변방의 일을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고 오랑캐를 막는 데에 의지할 수 있어 조정에서 북방을 염려하는 것임이 조금은 풀릴 것입니다. 하였다. 비변사에 개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북도 병사 이 일을 장계에 따라 채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1일 장사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독하였다.